저는 결혼한 지 올해로 8년째입니다. 남편과는 대학 동기로 만났어요. 남편은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하지만 밝게 자란 사람이었죠. 저희 집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부유한 편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셔서 어릴 적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돈이 있다고 잘난 척하면 안 된다. 겸손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 앞에서도 남자친구 앞에서도 절대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처음 집에 데려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부모님께서는 남편의 인품을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집안 배경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 우리는 믿는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시댁은 평범한 서민 가정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시어머니께서 혼자 남편을 키우셨다고 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시며 남편 대학 등록금까지 다 대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시어머니를 뵀을 때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시다니.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이렇게 좋은 집 딸을 우리 아들이 만나다니. 우리 복이지.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더 감사하죠. 우리 며느리는 정말 착하기도 하지. 이렇게 겸손하고.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극진히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공주님이야. 손에 물 묻히면 안 돼.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말리셨고 청소를 하려고 하면 앉아 있으라고 하셨어요. 며느리 그냥 앉아 있어. 어머니가 다 할게.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안 돼, 안 돼. 우리 며느리는 귀한 몸이야. 시댁 식구들 모두가 저를 보물 취급했습니다. 시동생도 시누이도 모두 저한테 존댓말을 썼어요. 형님 편하게 계세요. 언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저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았거든요. 결혼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남편을 따로 부르셨어요. 자네 지금 전세 살지? 네 장인어른. 전세금은 얼마나 되나? 2억 정도입니다. 그래. 애들도 곧 생각해야 할 텐데 전세로는 불안하지 않나? 그게.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여력이.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강남에 땅이 하나 있네. 지금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평수가 제법 되거든. 그걸 자네 명의로 해줄까 하네.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장인어른 그게 무슨. 우리 딸 잘 부탁한다는 의미야. 그 땅으로 빌딩을 지어도 되고 팔아서 집을 사도 되고. 자네가 알아서 하게. 장인어른. 너무 큰 것을. 괜찮네. 우리 딸이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날 저녁 남편은 신이 나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있잖아요. 장인어른께서 강남에 땅을 주신대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정말? 얼마짜리인데? 시세로 따지면 한 50억은 될 것 같아요. 50억.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아이고 우리 복 터졌네. 우리 며느리 덕에 대박 났어.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더욱 저를 극진히 대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만 준비하셨고 제 생일에는 손수 미역국을 끓여 가져오셨어요. 며느리 우리 집안의 큰 복이야. 정말 고마워. 어머니 무슨 말씀을. 제가 더 감사하죠. 아니야 아니야. 우리 며느리는 정말 귀한 사람이야.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땅 증여 절차는 아버지께서 천천히 준비하고 계셨어요. 세금 문제도 있고 서류도 복잡해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셨죠. 내년 초에는 다 정리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 네 아버지. 천천히 하세요. 저희는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시댁에 갔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손님 접대를 하시느라 바쁘셨습니다. 며느리 잠깐 과일 좀 씻어다 줄래? 네, 어머니.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과일을 씻다가 물이 튀어서 옷이 좀 젖었어요. 집에 있는 옷으로 갈아입어야겠다. 저는 시댁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에서 예전에 두고 간 옷을 찾으려고요. 그때였습니다. 침대 옆 협탁 위에 태블릿 PC가 켜져 있었어요. 화면이 깜빡거리고 있었죠. 이거 뭐지? 화면을 보니 메신저 대화창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였어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무심코 스크롤을 올려봤죠.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아, 땅 증여 서류 언제쯤 나온대? 장인 어른이 내년 초에 해주신대요. 그래? 빨리 받아야 하는데. 그 땅만 받으면 우리 인생 확 바뀌는 거야. 그러게요. 50억이면 상상도 못했죠. 그러니까 그 집 딸년 덕에 대박 나는 거지 뭐.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딸년? 근데 엄마 땅 명의는 제 이름으로 하는 게 맞겠죠? 당연하지. 절대 걔 앞으로 하면 안 돼. 나중에 이혼하면 다 뺏기잖아. 그렇긴 한데. 와이프가 공동 명의 하자고 하던데요. 절대 안 돼. 너 정신 차려. 그년한테 속으면 안 돼. 손이 떨렸습니다. 스크롤을 더 올렸습니다. 아들아, 땅만 넘어오면 우리 계획대로 하는 거야. 무슨 계획어? 빌라 말이야. 걔 몰래 우리 명의로 하나 사놓는 거. 나중을 위해서. 그래도 와이프 몰래는 좀. 뭐가 좀? 우리가 살 궁리를 해야지. 그 여편네 친정에서 뭐 해줬어? 땅 하나 준 것 빼고? 그렇긴 하지만. 아들아, 너 정신 똑바로 차려. 걔는 그냥 돈통이야, 돈통. 우리한테 필요한 게 돈이지 감정이야.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돈통? 스크롤을 더 올렸습니다. 더 끔찍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말이야. 지난번에 내 첫사랑 만났다며? 아, 우연히 동창회에서요. 그 여자 이혼했다며? 애도 없고? 돈은 엄청 많다며? 네, 그렇다던데요. 얼마나 예뻤는데. 그때 그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았을걸. 지금 와이프는 얼굴도 그저 그렇잖아. 엄마. 아들아, 솔직히 말해봐. 지금 마누라 사랑해? 뭐 그냥 그렇죠. 그렇지? 돈 때문에 참고 사는 거지. 우리도 알아. 땅만 내 이름으로 넘어오면 그때 이혼해도 돼. 재산은 내 거니까. 그래도 그건 뭐가 그래도야. 그 여편 내버리고 첫사랑이랑 다시 시작해. 돈도 있고 그게 인생이지. 엄마 말이 맞긴 한데 지금은 좀 조심해야죠. 그럼 당연하지. 땅 받을 때까지는 꼬리 내리고 있어야지. 겉으로는 잘해줘. 알았지? 네, 알았어요.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8년 동안 저를 며느리 공주님이라고 불렀던 사람들. 우리 집 보물이라고 했던 사람들. 그들의 진짜 속마음이 이런 거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블릿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모든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캡처했어요. 그리고 제 휴대폰으로 전송했죠. 며느리, 과일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태블릿을 원래 자리에 놓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아, 어머니. 죄송해요. 옷이 젖어서 갈아입느라. 아이고, 괜찮아. 우리 며느리 고생하네. 시어머니는 여전히 다정한 얼굴로 웃고 계셨습니다. 며느리 와서 앉아. 어머니가 다 할게.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아니야. 우리 공주님은 쉬어야지.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렇게 웃으면서 속으로는 저를 딸년 여편네 돈통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시댁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이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어머니가 당신 엄청 챙기시더라. 고마운 일이야. 그러게요. 당신 운 좋은 거야. 시어머니가 저렇게 잘해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 그런가 봐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의 옆얼굴을 보니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저런 대화를 나눴다고? 나를 돈통이라고 생각했다고? 땅만 받으면 버릴 생각이었다고? 집에 도착해서 저는 곧바로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응? 왜 딸? 무슨 일 있어? 엄마. 나 지금 엄마 만나야 할 것 같아. 지금?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말하기 힘들어. 내일 만날 수 있어? 그래, 알았어. 내일 우리 집으로 와. 다음 날 저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커피를 내오시며 물으셨어요. 무슨 일인데?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저는 말없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찍어둔 캡처 사진들을 보여드렸죠. 엄마는 처음에는 무심히 보시다가 점점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랑 남편이 나눈 대화예요. 엄마는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며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탁자에 내려놓으셨어요. 세상에.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저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8년 동안 참고 살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진심으로 시댁 식구들 대했는데 설거지 안 시킨다고 해도 몰래 했고 명절 음식도 다 같이 준비하고 돈 많은 집 며느리라고 무시당할까 봐 항상 조심했는데 그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엄마는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울지 마, 딸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엄마, 나 어떡해.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는 제 눈물을 닦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딸아, 엄마가 하나 물어볼게. 응. 너 지금 그 사람들이랑 계속 살고 싶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싫어. 그럼 됐어. 이제 엄마한테 맡겨. 엄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하셨습니다. 사돈댁 저 한수진 엄마예요. 어머 사부인. 어쩐 일이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집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땅 증여권 때문에 할 말이 있어서요. 아, 네. 당연히 가야죠. 제가 몇 시에 갈까요? 오후 2시쯤 오세요. 사돈도 같이 오시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사부인. 전화를 끊고 엄마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딸아, 토요일까지 참을 수 있겠어? 응. 그때까지 아무렇지 않은 척해. 알겠지? 응, 엄마. 그 일주일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매일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 밥은 먹었어? 며느리 감기 조심해. 며느리 토요일에 우리 다 같이 가는 거야? 너무 기대된다.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기대돼요. 남편도 들떠 있었어요. 드디어 땅이 넘어오는구나. 장인어른 댁에 가면 제대로 인사드려야지. 그래요.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야. 당신도 기쁘지? 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 시동생, 시누이까지 모두 왔어요. 어머 사부인.
오랜만입니다. 시어머니는 옷을 새로 사 입으신 것 같았습니다. 화장도 진하게 하시고 머리도 파마하셨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엄마는 담담하게 인사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차 준비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역시 사부인 댁은 다르시네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시니. 그저 그래요. 엄마는 차를 따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부르신 이유가. 시어머니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네, 땅 증여권 말씀이시죠? 맞아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건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좀 바꿨어요. 예?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증여는 안 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부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은 했죠. 하지만 제가 왜 그 결정을 바꿨는지 아세요? 엄마는 태블릿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시어머니께 보여주셨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눈 그 대화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그 집 딸년 여편네 돈통. 엄마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제 딸을 이렇게 부르셨더군요. 사부인. 그게 아니라고요? 엄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제 딸이 당신네 집에 신분 상승용 사다리인 줄 아셨어요? 제 딸이 당신네한테 돈통이었어요? 저희가. 입 닥치세요. 엄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서웠습니다. 8년 동안 제 딸이 얼마나 조심하며 살았는지 아세요? 친정이 부유하다고 무시당할까봐 항상 겸손하게 살았어요. 시댁 식구들 무시할까봐 명절 때마다 온갖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그런 제 딸을 당신네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군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는 서류 봉투를 하나 꺼내셨습니다. 혹시 아세요? 뭘 말씀이신가요? 당신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집, 누구 명의인지. 저희 아들 명의 아닌가요? 아니에요. 제 명의예요. 차도요. 당신 아들이 타고 다니는 그 차? 그것도 제 명의고요. 결혼할 때 제가 다 사준 거예요. 우리 딸이 불편하게 살까봐.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들 직장. 혹시 어떻게 들어갔는지 아세요? 그건 제 남편 회사 협력업체예요. 제가 부탁해서 취직시켜준 거예요. 세상에. 시어머니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사부인.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요? 엄마는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로 모든 게 끝입니다. 집도 빼주세요. 차도 반납하세요. 당신 아들 직장도. 이미 인사팀에 연락했어요. 사부인. 제발.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요? 엄마가 비웃으셨습니다. 제 딸을 돈통이라고 부른 사람이 용서를 바라요? 땅 받으면 내쫓으려고 했던 사람이? 제발. 제발 한 번만. 시어머니는 엎드려 울었습니다. 남편도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여보. 남편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한 거야. 나는. 됐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변명 안 들을 거예요. 여보, 제발. 당신이 날 사랑한 적이 있었어요? 그건 대답 안 해도 알아요. 없었죠.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처음부터 당신은 날 이용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아니야. 처음엔 진심이었어. 거짓말. 어머니랑 나눈 대화 다 봤어요. 그건
그건 어머니가 하라고 해서. 그만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 거예요. 여보.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전 어머니 며느리 아니에요. 이제 며느리. 제발. 8년 동안 잘 참았어요. 겉으로라도 착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모두들 나가주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며느리. 제발. 한 번만. 시어머니가 제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놓으세요. 며느리. 우리가 잘못했어. 알아요. 알지만 용서 안 해요. 저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이혼 조정이 끝났습니다. 남편은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변호사가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사기 결혼 재산 편취 기도 외도 계획. 결국 남편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위자료를 물어야 했죠. 시어머니는 나중에 들으니 도박 빚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5천만 원이 넘는 빚이었대요. 그 빚을 갚으려고 제 친정에서 받을 땅을 노렸던 거였죠. 남편도 알고 보니 첫사랑과 계속 연락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땅만 받으면 정말로 저를 버리고 그 여자한테 갈 계획이었던 거예요. 모든 게 밝혀졌을 때 저는 허탈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했구나.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어요. 알아서 다행이라고. 더 늦기 전에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지금은 친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매일 맛있는 음식을 해주세요. 딸아, 이제 편하게 살아. 내 인생 내가 살아야지. 엄마 고마워. 뭐가 고마워? 우리 딸 지켜주는 게 부모 할 일이지. 어제는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딸아, 아빠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 뭔데요, 아빠?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 겸손한 것도 좋고 배려하는 것도 좋은데 그게 악용당하면 안 되는 거야. 내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 하는 거고.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제가 겸손했던 건 미덕이었어요. 하지만 그 겸손을 저들은 약점으로 봤던 거죠. 제가 착했던 건 좋은 거였어요. 하지만 그 착함을 저들은 이용할 대상으로 본 거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신호는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절 너무 극진히 대했던 것. 마치 귀한 손님 대하듯이 한 것.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이용할 대상으로 본 거였죠. 진짜 가족이었다면 좀 더 편하게 대했을 거예요. 설거지도 같이 하고 청소도 같이 하고. 그게 진짜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저들은 절 가족으로 본 게 아니었어요. 그저 이용할 도구로 본 거죠. 한 달 전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며느리 제발 한 번만 만나자. 할 말이 있다. 저는 무시했어요. 하지만 계속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내 친정 부모님께 무릎 꿇고 빌겠다. 제발 남편이랑 다시 생각해봐라. 마지막 문자를 보고 저는 답장을 했습니다. 어머니, 전 다시 돌아갈 생각 없어요. 그만 연락하세요.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만약 제가 그 대화를 못 봤다면 어떻게 됐을까? 땅이 남편 앞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마 버림받았겠죠. 8년을 함께 산 아내를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었던 사람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어제 엄마가 그러셨어요. 딸아,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대. 내가 잘해준 건 좋은 거야. 하지만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경계해야 해.
특히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들한테 베푸는 호의는 독이 될 수 있어. 엄마 말씀이 맞아요. 제가 시댁에 잘해준 건 미덕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고 더 나아가 저를 무시했죠. 저를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만 본 거예요. 지금은 편합니다. 더 이상 눈치 볼 필요 없고 거짓된 웃음 지를 필요 없고 제 자신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참고 눈치 보고 겸손한 척하는 삶이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 당당하게 사는 삶을요. 그리고 만약 다시 사랑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제대로 볼 거예요. 저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제 뒤에 있는 걸 보는 사람인지, 제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용하려는 사람인지 이번 일로 많이 배웠습니다. 아픈 만큼 성장했다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제 자신을 더 소중히 하겠다고. 제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호의를 베풀지 않겠다고. 내 자식 귀한 줄 아는 사람만이 남의 자식도 귀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걸. 그걸 모르는 사람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도 행복하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